안녕하세요. 펜드메스 수학학원에서 고등부, 중등부 수업을 하고 있는 이인호 강사입니다. 자, 가온고등학교 시험이 이제 끝났죠. 수학 시험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자, 수학 시험의 어떤 총평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출문항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시험 범위의 편제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는 것은 이제 복소수와 2차 방정식을 구별해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항식 파트에서 인수분해를 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보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이제 가온고등학교 교과서의 편제에 맞춰서 그렇게 보자면은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파트에서 다항식과 그리고 이제 복소수와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하는 크게 세 파트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요 세 개의 단원에서 문제의 수라든지 이런 것에 차별점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은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 자체가 조금 쉬운 문제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첫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첫 페이지 자체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다 쉽게 풀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두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문제 수준이 좀 하난이도 그리고 이제 중하난이도의 비중이 조금은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바로 이 점이지요. 자, 가장 뒤에 있는 이 두 개의 문항, 배점은 가장 높은 문항이죠. 5점과 7점으로 논술형 두 개 문항인데, 사실 난이도를 보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교과서에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경험이 없어가지고 앞에 있는 객관식의 어려운 난이도에서 시간을 굉장히 허비했다, 마킹할 시간도 없다, 서술형 난 보지도 못했다, 그냥 막 풀다가 그냥 내버렸다 하셨다면은 이 쉬운 12점을 그냥 놓쳐버렸다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객관식 문항에서 고민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반드시 이제 고등학교 첫 시험을 겪으셨으니까요. 반드시 고민은 짧게 바로바로 넘기시고 모든 문제를 한 번씩은 만나셔야 된다. 네, 그것을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기말고사든 어느 학교의 시험이든 마찬가지예요. 논술형 시험이 두 문항, 세 문항이 있다면 반드시 한 문항은 여러분이 대부분 이제 접하시기 쉬운 그런 문제가 한 문제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형 문제라 배점이 높다라고 해도 거기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한 번쯤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주요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항은 2차 함수와 직선의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교점과 관련한 문제거든요.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구할 때 우리가 두 식이 같다고 연립을 하고, 한쪽으로 정리를 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가지고 풀죠. 두 점에서 만나니까 지금 근이 두 개, x1과 x2인 것이고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자, 이것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a 마이너스 k라고 하는 2차 함수에서는 무엇을 뜻하겠어요? 두 개의 x절편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까지 알고 있으니까 축이 2분의 1에 있고,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면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x2 마이너스 x1이 5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의 두 근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2차 함수에서는 무엇을 뜻한다? 바로 x절편 사이의 그 거리를 뜻하는 것이고, x절편 사이의 거리가 5인데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할 것이기 때문에 축은 2분의 1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각각 2분의 5씩 떨어져 있을 것이에요. x절편이. 그렇기 때문에 두 x절편이 3과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주어진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a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식이 최고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고 x 더하기 2라는 인수와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는 바로 그런 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a-k는 양변에 1을 대입하면 바로 얻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a가 얼마인지 k가 얼마인지를 몰라도 답이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은 이 4.2점을 굉장히 쉽게 얻어내시고 시간 세이브 하시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 22번 문항이네요. 자, 2차항의 개수가 1인 1인 2차 함수가 있고요. 1차항의 개수가 6인 1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 조건을 한번 보자면은 fx-gx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fx-gx를 우리가 hx라고 둔다면은 hx는
뭐 2차 함수 fx에서 1차 함수를 뺀 것이니까 결국은 hx도 2차 함수. 네. 혹은 뭐 2차 식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hx는 2차 식인데 최고차항 계수는 1인 2차 식이고요. 자, 그것이 1일 때와 3일 때 둘 다 3이라는 동일한 값을 가지니까 결국은 hx는 1을 집어넣어도 3이 나오고 3을 집어넣어도 3이 나오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저러한 x-1, x-3이 곱해진 거기에 3이 더해져 있는 그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hx라고 하는 식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6인 게 확인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fx-gx란 말이에요. 자, fx-gx를 구했고 gx라고 하는 것은 1차항의 계수가 6인 어떤 1차식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gx를 6x 플러스 k라고 두고 이항을 해주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에다가 플러스 gx가 되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 더하기 k가 돼요. 자, 여기에 gx를 한 번 더 더해주면 fx 더하기 gx가 무엇인지 보이시는데 왜 한 번 더 더했냐? 나 조건에서 이 식이 지금 중근을 갖는다. 저 식은 완전 제곱식이겠고요. 저 식이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것이지만 어쨌든 결론을 갖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반의 제곱 내지는 판별식을 통해서 k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k만 알면 fx도 우리가 k 빼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fx도 어떤 식이었는지 좀 쉽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f1의 값도 그냥 대입해서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fx-gx라고 하는 것을 뭐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 보고 그것이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1과 3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을 때 동일한 3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니까 hx 빼기 3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식이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다시 넘겨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도 hx가 어떤 식이었는지 좀 구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선 hx의 형태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핵심인 그런 문제였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자, 총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를 봐야지 가운고에서는 시험장에서 대화가 됩니다. 네. 교과서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점이 가장 높았던 논술형 두 문항이 다 교과서에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었던 문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대비를 하시면서 그리고 학교에서 학습지를 푸시잖아요. 학습지 다 교과서거든요. 학습지 풀 때 남의 거 베끼지 마시고, 네, 과제한다고 뭐 수행평가라고 베끼지 마시고 충실히 좀 풀어내셔서 1회독, 2회독 회독수를 충분히 늘려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 학교 시험 얼마나 쉽습니까? 중학교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건너뛰는 습관을 들이지를 못해요. 그냥 1번부터 끝번까지 순서대로 풀어나가면 시간 내에 다 냈던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대부분이라고 하면 조금 실례인가요? 아무튼 그래도 처음부터 끝번까지 풀어내는 습관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고민의 시간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첫 시험 끝나고 나서는 시험장에서 저 10문제 못 풀었어요, 5문제 못 풀었어요 하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못 푸는 거는 좋은데 문제를 다 만나기는 하셔야죠. 네. 문제를 보지도 못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한 문제에서의 고민은 최대 1분 정도로 하시고, 고민해서 설계도가 그려지지 않는다면 빨리빨리 넘어가시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 만나고, 네, 그리고 별표집 문제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네, 연습을 좀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기말고사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지금의 실패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심리적으로 아니면 결과적으로 나는 좀 실패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성공하신 분들, 실패하신 분들 모두 이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을 좋은 교훈 삼아서 기말고사 때는 더더욱 좋은 성적, 네, 물론 팬더맥스와 함께 얻어내시기를 너무나도 기원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